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풀이해주는 채널 코프레입니다. 최근 대부분 하락장이라는 2분기의 마지막 달에 도달했습니다. 22년과 21년 모두 2분기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역시 기대는 하지 않았을 투자자분들이 계셨겠지만 의외로 4월은 상승세를 보여주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은 꽤나 지루한 횡보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간 4월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낮아진 거래량 속에서 방향키가 부서진 선박과 같이 갈 길을 못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6월은 지난 5월 말에 미국 부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투자 시장은 한숨 돌린 모양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시장의 앞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4에서 5월과는 다르게 6, 7월은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힘이 실리고 있어서 전보다는 기대해봐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 경제 일정과 코인 호재에 대해서 체크해 두시면서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니 이번 영상은 6월 코인 호재 일정과 세계 경제 일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세계 경제 일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을 위주로 다루었으며 대부분의 일정은 매월 발표하는 지표들 위주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은 1일부터 일정이 빽빽합니다. 먼저 미국의 FOMC 멤버인 패트릭 T 하커와 연준 의사인 제퍼슨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와 현재 고금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연준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의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 연준의 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리가르드 연설과 통화정책회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미국보다 유럽이 지금은 더 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표 발표로는 1일 제조업 강국인 중국의 제조업 구매잔리자 지수와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한 축이라도 크게 무너지면 세계 경제에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나 현재는 모두 회복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2일은 미국의 원유 재고, 비농업 공유지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표들을 건너뛰고 6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에 대한 지표로 인플레이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5월에 5%대를 깨고 4.9%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5%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더욱 하락할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투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정인 미국의 금리 결정이 15일에 발표됩니다. 지난 5월은 25bp 인상으로 금리가 동결되지 못하고 한 번 더 인상되었지만 이번에 25bp를 한 번 더 인상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이 될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 우세하지 못하고 반으로 갈려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날에 유럽의 금리 결정 일정도 있습니다. 13에서 15일까지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만 아셔도 6월의 일정들을 대부분 체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 일정입니다. 각 코인과 재단에 대한 호재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이 2분기의 마지막 달이니 2분기까지 발표된 로드맵들까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식을 전달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니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코인 위주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 중에도 중요한 소식들이 발표될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보신 이후에도 꾸준히 최신 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에서 9월달은 행사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컨퍼런스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에 어떤 플랫폼이 참여하는지 행사 중에 호재를 발표하지 않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컨퍼런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일에는 크립토밸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2일까지 진행되며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칠리즈 등 11개의 재단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행사라고 하니 관련 토큰들의 소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인프란콘 ETH 서울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더욱 대중화될 수 있게 지원하고 웹3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체인링크, 리어 프로토콜, 컴플럭스, 바이코노미 등 6개의 재단이 주축으로 참여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앞서 말한 크립토밸리 컨퍼런스와 인프라콘 ETH 서울 컨퍼런스에 모두 니어 프로토콜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니어가 6월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일 역시 프라 블록체인 위크입니다. 11일까지 진행되며 블록체인 위크 동안 수백 개의 컨퍼런스와 해커톤, 미드업, 파티 이벤트가 독자적으로 각자의 주최자들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페스티벌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일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셀로 빌더 미드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셀로에 대한 워크샵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일은 니어 프로토콜, 디센트럴랜드, 1인치 등이 참여하는 오로라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월 9일에는 에픽 웹3 컨퍼런스와 10일에는 베를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둘 다 웹3와 관련된 컨퍼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만한 컨퍼런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코펜하겐에서 진행되는 폴카닷 디코디드 2023 컨퍼런스입니다. 폴카닷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속한 플랫폼들의 컨퍼런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컨퍼런스들이 존재하는데 그나마 간추린 것이 이 정도이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큰들의 호재와 일정인데 대부분의 2분기에 일정들을 이행하고 있거나 마무리를 지어 6월 자체의 일정들은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린 일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일에 옵티미즘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에 진행되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되어 다운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옵티미즘 메인넷을 이용하는 거래소는 입출금이 잠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2분기 내로 진행되는 일정들입니다. 밀리는 일정들은 보통 다음 분기로 연기되기도 하니 무조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이 많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스모스의 RHO 업그레이드와 엡실론 릴리스가 있습니다. 공급 체인의 유효성 검사기에 대한 부분과 아톰의 유동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젝티브 프로토콜의 카사블랑카 업그레이드와 교환 모듈 개발이 2분기까지 마무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아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펀디엑스의 타사 포스 모델과 호환되는 엑스포스와 PX 카드를 세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오프라인 활동을 로드맵대로 이번 분기 안에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분기 안에 EOS 립 4.0.0 릴리스와 인스턴트 파이널 테스트넷 배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카막 네트워크의 레이어2 메인넷이 6월에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런 소식들은 연기가 될 확률이 높은 소식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밀린다면 실망 매물로 인한 하락세가 올 수도 있으니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풀이었습니다. 6월은 수익 내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